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 최유은입니다. 네,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엇갈렸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 넘게 낙폭 키우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 대량 매도세 나타냈습니다.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어제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기본적으로 2% 이상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테슬라와 애플의 주식 분할 효과로 이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다우지수는 0.7% 하락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오르는 종목보다 내리는 종목들이 더 많은 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세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이정수 위원님, 박원재 위원님,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신데요. 이 세 분의 전문위원들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를 통해서도 쉽게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과 비중 보내주시면 9시 개장과 함께 실시간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간밤 증시에 좀 이슈가 많았습니다. 일단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도 나와 있지만 또 애플과 테슬라 이슈도 있었거든요. 시장 분위기 오늘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중 간의 관계는 하루 이틀 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좀 나타낼 수는 있지만 추세를 훼손하거나 하지는 못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어제 이 테슬라하고 애플 쪽이 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통 이 보고서나 리포트를 좀 보게 되면 냉면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한동안은 좀 차익 매물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좀 조정기를 거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어찌됐든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한국 시장과 별다른 차이점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어제 보시게 되면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이 소수의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특히나 이 헬스케어 쪽 업종하고 애플, 테슬라, 그리고 AMD 이런 기업들, 반도체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 몇몇 소수의 종목군들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9월 시장도,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여전히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한국 시장에 있어서 이 8월 달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변동성이 좀 있었지만, 코스닥 거래소 기준으로는 3.4% 정도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4.04%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들인데, 코스닥 시장이나 거래소 시장이나 5개월 연속적으로 이 양봉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좀 많이 지수가 올라간 그런 부분들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9월 시장도 여전히 종목에 좀 집중을 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차별화된 모습들은 여전히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종목장까지도 지속적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 혹은 리포트에서 슬슬 좀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경제에 대한 회복, 뭐 이런 부분들,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가치주적인 그런 종목군들도 반등의 타이밍이 왔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9월달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양쪽 두 갈래로 좀, 해놓고서 좀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차별화된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주도주예요. 주도주고 주도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추세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반대로 이제, 산업재 쪽 섹터에서는 향후의 성장을 좀 기반으로 한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를 꾸준하게 해나가는 그 두 가지 전략을 뭐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매수 강도가 상당히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에 따라서 뭐 지수도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계속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 예탁금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뭐 거의 55조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신용잔고는 다시 2,500억대의 증가세를 좀 기록을 해서 16조로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이 고객 예탁금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 카카오 게임즈에 있어서 청약, 이 부분들 때문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청약이 끝나고 났을 때 이 고객 예탁금이 줄어드는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SK바이오팜도 이 청약을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객 예탁금도 일시적으로 좀 줄어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강보합 번역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날 외국인 쪽에 있어서 거의 뭐 최대 규모의 순매도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1조 6천억대 매도가 좀 나왔었고요. 기관은 뭐 66억 정도 거의 뭐 관망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 MSCI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으로 1조 6천억대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왔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데, 거래소 시장에서 1조 6천억대 매도가 좀 나오면서 이제 기사거리들을 좀 보게 되면 좀 상당히 많아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 이 매도세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공매도에 대한 금지, 이게 연장이 됐죠. 그러한 영향도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주된 이유는 뭐 그거죠. 뭐, 롱 포지션을 좀 가져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해지 차원에서 공매도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한국 증시의 그다지적 공매도가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이는 좀 더 확인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 솔직히 3월 시장의 코스닥 쪽이든 거래소 쪽이든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던 그런 이유는, 주된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그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한국의 매수는 좀 더 당분간 부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거에 2003년도, 2004년도 때의 대시상승기 때의 흐름들보다 좀 약한 이유는 환율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2003년도 때부터 보게 되면 환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워낙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대시상승기를 좀 겪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1,100, 거의 1,200원에 육박하는 그런 환율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환율을 나라의 경쟁력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한국의 경쟁력은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이 매수는 좀 더 부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전히 시장은 개인 주도의 시장이 좀 더 당분간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종목장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적인 부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또 종목에 있는 이슈들에 집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그리고 전략들 어떻게 좀 세우면 좋을까요? 우선 확진자 수 추이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8월 연휴 이후, 광복절 연휴 이후에 주가는 좀 밀려 내려왔었고 등락을 좀 거듭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8월 26일경에 확진자 수가 440명대의 최고치를 찍고 난 이후에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8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48명의 확진자 수가 좀 있었는데 꾸준하게 꾸준하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2.5단계 효과는 이번 주까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확진자에 대한 추이는 여전히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진자 수가 증가되는 그런 요인들은 아마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수에 대한 추이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전날 이 9월 1일 기준, 오늘 자정 기준으로 했을 때 신규 확진자는 약 235명입니다. 전날 국내 발생해서 238명이었는데 국내의 신규 확진자 수는 222명이 집계가 됐습니다. 한 16명 정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계속적으로 좀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는 우선적으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축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에 있어서의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키포인트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예요. 삼성전자가 최근 어제 전날 기준으로 2.5%대 밀려내렸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하반기에도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고,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도 좀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추세적인 상승을 좀 보이는 것보다는 당분간 삼성전자는 추세적으로 좀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박스권역에서 진행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박스 자리대를 뭐 6만 원 자리대에서 한 5만 2천 원 정도? 요 정도 박스를 좀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삼성전자를 좀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보다는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SK 하이닉스도 이 7만 1,000원대 8월 중순경에 나왔었던 저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면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신고가의 흐름들을 기록하는 것보다는 지수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차별화된 시장은 여전히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대체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원테크 쪽 같은 경우는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그다음에 뭐 KINX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2차전 쪽은 대작은 여전히 LG 화학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뒤에 뭐 후발주로 따라 붙는 거는 삼성 SDI, 첨보,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로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이들 종목군을 너무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 좀 활용을 해서 매수를 해보는 전략, 그리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G 쪽 같은 경우는 뭐 솔리드라든가 에이스테크, KMW, 뭐 이런 서신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쪽의 주파수 경매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삼성 쪽에 있어서 추가적인 5G 통신 장비 쪽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수주를 할 수 있을 건가? 이게 속박에 곤두서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삼성 쪽에서 만약에 수주를 받는다라면 이들 종목군들은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별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자동차 쪽, 신재생에너지 이쪽 같은 종목군들은 많이 올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지난주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주 중반, 뭐 주 중반 정도에서는 한 번쯤은 차익을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 좀 차익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다른 업종군들이 올라가겠죠. 뭐 음식료 쪽의 종목군들도 나름대로 실적 기반형의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종목군들을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도 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코로나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로 있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은 한계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석을 좀 가려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며칠 전에 이 바이넥스에 있어서 급락이 나왔을 때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신문 기사 하나에 급락이 좀 나왔을 때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반등을 좀 활용을 해서 매도를 하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여전히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돼요. 다만 이제 또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럴 때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슈에 의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BTS가 빌보드 싱글 1위도 했었죠. 그리고 빅히트엔터가 상장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거기에 관련주들이죠. 넷마블이라든가 DPC 지분을 가고 있죠. 이 기업은. 그리고 초록뱀과 시스트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BTS 쪽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오늘 갤럭시 Z 폴드2 온라인 생중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주, 뭐 KH바텍이라든가 MC넥스, UT 쪽에 있어서의 뉴파워 플라즈마, 뭐 이런 종목군들도 한 번쯤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뉴파워 플라즈마는 한번 물러서서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삼성 디스플레이 쪽하고 삼성전자하고 좀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뉴파워 플라즈마는 일단 한 발 물러서서 본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개선으로 되는 그런 종목군들,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지만 넷마블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괜찮죠. 이슈가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조정 시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바닥권역을 탈피하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와이솔 같은 기업이 있어요. 휴대폰 부품 섹터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5G 폰에 있어서 확대, 거기에 따른 수혜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솔 같은 경우도 조정을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16,500원대 정고점 자리 때 돌파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월 1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1% 넘게 낙폭 키운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7%의 하락세를 나타냈지만요.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소폭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와 애플이 주식 분할을 재개하면서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13% 이상 급등했고 애플은 3% 이상 급등했는데요. 전기차 업종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 전 세계의 전기차 판매량이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뉴스 있었습니다. 오늘 관련된 섹터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강보합권 54,2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0.27% 강보합권 75,300원대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 그나마 좀 상승폭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큰 상황인데 1%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옵니다. 746,000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위탁생산 비용 코로나19 항체와 관련해서 임상 2, 3상을 시작했다라는 뉴스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전반적으로 좀 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하는 가운데 LG화학,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상승으로 거래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차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나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17만 9천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을 좀 해드렸듯이 전 세계의 전기차 판매량이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니콜라 수주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 이상의 강세, 그리고 카카오 1.7% 이상 강세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40만 원대에서 거래 마쳤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41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외국인들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카카오 매수 우위였습니다. 일단 최근 언택트 업종들 잘 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흐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 0.5% 강보합권 45만 5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셀트리 오늘도 내리네요. 어제 30만 원 선 깨졌는데 오늘 다시 한번 0.3%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1,000원 빠지면서 29만 6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이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조금 코스닥 시장보다는 강한데 0.6%의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2340선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고 하지만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나옵니다.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 개장한 지 3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6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강보합권 85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 흐름 나타내네요. 일단 어제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시즌이 다시 한번 1% 넘게 낙폭 키웁니다. 최근 시즌 같은 경우는 하루의 변동폭이 좀 크기 때문에 함께 좀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에 좀 유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알테오젠이 2% 넘게 하락이 나옵니다. 어제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차익실현 매물도 나오면서 20만 4,500원대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가 오늘 7% 넘게 급등합니다. 9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HLB 같은 경우에는 HLB 생명과학과 HLB가 이 메디 포럼 제약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와 이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서 메디 포럼 제약의 최대 주주가 된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메디 포럼 제약을 인수하겠다라는 말인데 통합형 제약사로 도약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좀 소감을 밝히면서 오늘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9만 3천 원대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얼마나 힘 받는지 함께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넥시 5위권입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17만 9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자,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오늘 컨텐츠 종목들 잘 갑니다. CJ ENM이 3%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12만 2,3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K-팝과 관련해서 오늘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에서 좀 순위권을 차지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오늘 컨텐츠 종목들 대부분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약이 강보합권, 에코프로비엠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SK머트리얼즈가 좀 빠지네요. 2% 가깝게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 에너지 업종이 전반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오늘 SK머트리얼즈 하락세 불가피해 보입니다. 24만 2,30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이 양시장이 좀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6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좀 수급이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 잘 갈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어제 먼저 우리나라 시장은 해외 시장 그렇게 빠지지 않았는데 먼저 좀 미리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침에서 일단은 들어주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위험할 흐름들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여전히 미국 시장이라든지 중국, 일본 시장 급락세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종목들도 순환매 종목들 흐름들 계속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이라 딱히 종목들이 폭락이 나오거나 빠지는 업종들은 없거든요. 어제 빠졌던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쪽에 있는 섹터들도 다시 들어주고 있고 게임주, 언택트 관련주들도 강하고 오늘도 에코소프트는 또다시 움직이네요. 이런 식으로 엔터주의 흐름도 당연히 좋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호재가 있다면 그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안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어제 DPC라는 종목을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어제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DPC 바로 이제 빌보드 핫백이라는 이슈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바로 어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오늘 아침 새벽에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슈가 나왔는데 지금 DPC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미 정고점을 돌파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저점 자리 17,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이거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래서 DPC 어제
종목을 들인 이후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갈 수가 있고 거기다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4주에서 한 5주 정도 한다라고 그러죠. 그럼 얘네들이 4주에서 5주 정도가 상장이 되면 IPO로 해서 상장이 되면 그게 또 상장이 된 이후에서 뭐 100%, 200% 올라가면서 뭐 10조 혹은 뭐 15조 이러면서 뭐 엄청난 이슈를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기대감이란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빅핏이라는 종목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어차피 더 해먹을 수가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그거에 따른 이제 초록뱀이라든지 키스트도 여러분들한테 다 아침에 한 번씩은 다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바닥 종목들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슈가 돼서 이제 한 번 확 움직였는데 이슈가 이것들이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OTT 시장, 그러니까 비디오 콘텐츠 유료 시장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나가질 않고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 집에서 많이 그런 것들을 보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한류라는 부분에 얹혀가지고 뭐 넷플릭스도 지금 거대 기업을 성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이제 OTT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밝게 보고 있고 기업들이 발 빠르게 지금 돈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관련된 제작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콘텐츠 제작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엔터주들이죠. 그래서 이런 초록뱀 같은 경우들은 주가가 지금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뭐 방탄소년단 뭐 드라마 만드는 부분 때문에 관련주로 이제 엮여서 움직였지만 뭐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이건 뭐 여기서 이만큼 가는 건 뭐 일도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어요. 전망은 굉장히 밝고, 그래서 OTT 시장, 뭐 유료 콘텐츠 어떻게 보면은 뭐 재료가 들어가지 않는, 재료가 뭐 안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서버를 증대를 해놓고 거기에서 콘텐츠를 결제를 해서 돈을 받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그런 부분들을 수출을 한다라 그러면 단기적으로 볼 테마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눌릴 때마다 보신다라 그러면 이런 종목들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이렇게 무너지거나 그런 흐름들이 없어서 종목들이 아마도 조정을 받고 또다시 올라가고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다시 2,400을 좀 안착을 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시도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2,400이 안착이 되면 그때에서는 종목들이 조금 더 빠르게 꼬랑지를 달고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바닥 종목들 위주로 잘 버티시면 그렇게 큰 우려하는 사항들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시청자 질문 종목 하나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 종목인데요. 자, 신풍제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 한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 MSCI 이제 지수 편입 이슈랑 코로나 그 재확산에 대한 이슈로 다시 한번 또 부각돼서 움직여주고 있다. 손절 라인을 짧게 뭐 10만 원 정도를 잡고 공략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 15만 9,500원까지 보시고 가져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에서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또다시 강하게 움직입니다. 마찬가지 지금도 만약에 이걸로 공략을 하겠다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라 그러면 공략은 가능한데 손절 라인은 좀 더 올려야 돼요. 손절 라인은 12만 원에서 짧게는 13만 6천 원으로 올려야 되고 목표치는 이 정도점짜리인 15만 9,500원 정도로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녹십자 MS인데요. 녹십자 MS. 자, 요것도 이제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마찬가지 코로나19 항원 진단키트 수출 허가에 대한 이슈가 돼서 지금 어제 또 상한가를 갔는데 녹십자 셀, 녹십자 MS, 뭐 이제 녹십자 관련주들이 있죠. 근데 어제 이제 녹십자 쪽에서 GC 녹십자 MS 이쪽에서 이제 10분 내 코로나 진단 할 수 있는 키트를 수출을 허가가 됐다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움직였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서 사실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갭상승이 작았거나 아니면 개파락이 나오면서 조금 더 조정을 받았으면 손절 라인을 한 12,000원 정도로 잡고 목표치나 15,000원 정도 봤던 건데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손절 라인은 더 급격하게 잡아야 됩니다. 손절을 15,500원으로 잡아야 되고 목표치는 준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면 목표치를 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타 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 먹으려면 15,500원 손절 잡고 공략하시는 거 괜찮다. 그게 깨지면 당연히 이쪽으로 밀려 내려가겠죠. 안 깨지면 내일도 급등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떠있는 종목들은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강한 종목에 들어갔을 때 부러지면 큰일 나는 거고 안 부러지면 계속 올라가는 아까도 좀 전에 봤던 신풍제약처럼
여기서도 많이 올라갔지만 안 부러지니까 계속 올라가면서 300% 올라갔죠. 여기서도 안 부러지고 여기서 한번 치고 가니까 10만 원짜리 치고 가니까 여기서 100% 올라가듯이 이렇게 급등주들은 부러지지 않으면 계속 올라가는데 부러지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초보자들의 종목이 아니고 매매적인 관점에서 차라리 초보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차라리 초록뱀이 조정받으면 이거 많이 떠 있는 것 같죠? 많이 떠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많이 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거래를 실으면서 과거에서 이 거래량 보면 이게 1억만 주도 이게 실렸던 3억만 주까지 실렸어요. 3억만 주가 실렸던 종목인데 거래가 이제 실린다는 얘기는 이제 개인들이 여기서 못 버틴 사람도 다 던질 겁니다. 오히려 이 바닥에서 주워 담는 것도 앞으로의 OTT 시장과 그다음에 컨텐츠 시장, 엔터주의 흐름들을 좋게 본다라 그러면 바닥 쪽에서 이렇게 거래가 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이제 조정받으면 공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게 유리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많이 떴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주신 종목이 이제 코스모학인데요. 이거는 이제 8월 3일 날 이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학은 8월 3일 날 움직이기 전에 바로 바닥 부분 이 자리에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이는데 얘 같은 경우는 올라간 게 없어요. 오늘 보면은 이제 어제 이제 테슬라가 강하게 움직였고 뭐 아직까지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어제만큼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종목은 KC 전기차 섹터에서 이거 빼고는 없습니다. 이거는 없는데 아직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주도주의 힘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여전히 주도주의 힘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또다시 LG화학과 삼성 SDI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라든지 일지머티리얼즈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다시 좀 힘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도 다시 전고점을 돌파를 할 거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4월 달에 여기서 이제 그 10시, 11시 방송이 실전 매매 정수에서 이제 투력 종목으로 취했던 종목으로 수익률이 이제 200% 넘어갔는데 아마 더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 신소재가 움직이면서 코스모 화학이 같이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호재가 있는데 LG화학과 삼성 SDI 쪽에 양극재에 대한 공급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가 올라가면 당연히 코스모 화학도 뭐 여러 가지 뭐 합성수지도 하고 고무, 뭐 재지, 그다음 뭐 페인트, 섬유, 뭐 산업에 전반되는 뭐 이런 뭐 이산화 티타늄을 국내 독점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양극활 물질 이제 설비라든지 건축목 증설을 위한 신규 투자를 2019년 8월서부터 이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코스모 신소재가 가면 코스모 화학이 그동안 따라갔었고 과거서부터 그렇게 같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었으니까 요 종목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코스모 화학은 정고점을 또 돌파를 하고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코스모 화학은 목표 가격을 좀 올려서 지금 현재까지 수익률이 27.6% 정도 나와 있는 종목인데 8월 3일날 추천하는 27.5%지만 요거는 목표 가격을 지금에서는 좀 많이 올릴 겁니다. 그래서 한 2만 원 정도의 목표 가격을 크게 올리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이 고점 대비 절반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많이 올리게 되면 이거 넘어가는 것까지 봐야 돼요. 34,000원까지 봐야 되는 거지만 딱 욕심을 줄여서 절반만 보는 2만 원까지 목표치를 보면서 뭐 이거를 수익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한번 가져가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의 시청자 질문 종목들 상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원재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양시장이 상승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비해서 좀 확대폭을 줄이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갈수록 좀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일전에 제가 2,400포인트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를 보면은 3월달 저점 이후에 쉼없이 올라왔어요. 5개월 연속 양봉이었고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 넘게 상승을 했죠. 100% 넘게 상승을 한다는 거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쉬어가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9월 달은 여기서 다시 또 강하게 올라가려면은 지금 시장에서 불확실하게 보고 있는 하반기 경제 운영, 과연 정상 궤도로 얼마나 빨리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문제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미국도 사실 기술주 몇 개 빼놓으면은 그렇게 뭐 화려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냥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현실적으로 비싸 보이는 종목이 계속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투자 종목을 선택할 때 굉장히 좀 애를 먹습니다. 비싸 보이는 종목은 계속 또 올라가고 싸다고 갖고 있는 종목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될 텐데, 결국 여기서 우리가 시장의 성격을 파악해야 될 거는 성장주에 대한 개념을 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지금 가는 종목만 갈까? 금리가 사상 최초로 제로금리예요. 제로금리 상태에서는 상대적인 우위가 성장에서 나타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세타는 아무리 싸더라도 모멘텀을 쉽게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는 쪽은 극단적인 프리미엄이 돼서 올라가는 게 계속 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에 이제 부담스러우면은 실질적으로 성장주 손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포트로 비중 조절을 통해서 따라가지 않으면 아마 여전히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텐데, 여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바뀌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한번 포트를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세 가지 종목을 시청자분 질문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이제 CS 윈드가 제가 추천드린 가격에서 목표가를 파치를 했죠. 사실 CS 윈드는 뭐 진작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20일 전 다시 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도 아까 시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시대, 해상 풍력 시대에 실질적으로 CS 윈드는 해상 풍력 타워의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풍력 터빈을 만드는 GE나 뭐 이런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성장이 어느 정도 될지는 지금 컨센서스보다 계속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인데 사실은 굉장히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죠. 올해 수익 예상치가 당기순이익이 600억인데 이걸로 봐도 30배고요. 그런데 후년까지 2022년까지 성장폭이 나오는데 아마 이게 더 가파라질 확률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의 프리미엄은 분기가 지나갈수록 수주, 공시를 보면은 기업단의 공시 나오는 걸 보면은 수주 공시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공급계약 이런 식으로 계속 공급계약 체결이 나온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이 기업이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리미엄을 받는 거다. 이런 기업은 여간에서 부러지지를 않습니다. 지금 많이 비싸 보이지만 역시 또 눌림목이 왔을 때 대응을 해도 이 스토리가 뭐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유럽이나 미국 또 아시아, 특히 CF인들은 공장이 이제 대만과 베트남, 영국, 글로벌리로 풍력 시장이 형성되는 세 군데에 모두 형성이 되어 있어서 대응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신감을 갖고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접근하셔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이 이제 효성중공업을 물어보셨는데, 이 종목도 뭐 같은 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모든 게 수소는 6월 달에 유럽에서 나왔죠. 수소 경제를 통해서 유럽 경제 부흥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국내에서 수소 밸류체인 단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효성중공업은 사실 효성에서 건설과 중공업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돼서 나와서 사실은 부채를 좀 많이 안고 사업성에 대해서 이제 부채 비율 부담이 많아서 분할한 이후에 주가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쭉 빠져서 분할했을 때가 6만 원이었는데 1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정말 고통을 많이 줬던 종목인데 이게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반등을 시작하고 있죠. 재무제표를 봐도 반등하는 모습이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19년도에 3조 7천억에 1,400억이 이제 또 올해 떨어지다가 내년부터 이제 반등을 시작하죠. 그리고 후년까지 반등을 시작하는데 수소 섹터가 건설과 중장비 외에 수소 쪽에 강점이 있어요. 특히 충전소 부분에 강점이 있는데 국내에 설치된 수소 충전소가 34개 있는데 한 20개 정도가 효성중공업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정부에서 예상하는 500개 이상의 충전소를 효성중공업이 계속 지금 비율대로 갖고 온다면 지금도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한 성장성 프리미엄이 아직 효성중공업에 크게 반영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격 매력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아마 국내의 수소 충전소 사업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뉴스 플로우를 보면서 따라가지고 충분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아까 두 종목과 다르게 전형적으로 재미없는 종목이에요. 지역난방공사를 물어보셨는데 아까 두 종목 대비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대척점에 있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쌉니다. 자산가치 대비해서 PBR이 0.26 수준이니까 거의 청산가치의 4분의 1 그렇게 돼 있고 이익단도 꾸준히 났는데 이제 작년, 재작년에 안 좋았고요. 올해도 분기별로 보면은 지난 1, 2, 3분기가 안 좋았는데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지역난방공사라는 게 지역난방 사업을 하는데 겨울이 이제 주된 분기죠. 1, 2, 4분기는 안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적자는 큰 의미는 없는데 사실은 크게 재미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더 빠질 일이야 있겠나 싶을 만큼 많이 빠졌습니다. 장기 차트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10만 원 수준에서 지금 33,000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빠져왔고요. 아마 더 빠지지는 않겠지만 또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탄력이 있겠나. 이런 공기업 가격 결정력이나 이런 거를 스스로 못하는 기업의 한계를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굳이 투자 종목을 몇 개 선택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좀 움직임이 뜸한 종목을 선택하는 건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장초반 좀 재미없는 흐름 이어가다가 지금 굉장히 안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상승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넷마블인데 굉장히 좀 급등 출발해서 좀 밀린 모습이에요. 카카오 게임즈 소식도 있지만 BTS 빌보드 싱글 1위 소식도 간밤에 좀 나와주면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넷마블을 비롯해서 DPC 같은 경우도 출발 대비 좀 밀린 모습이긴 하지만 올라가고 있고요.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같은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넷마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인데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하게 되면 재밌는 점은 SK 바이오 쪽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장하고 나서 관련 SK 그룹주들의 흐름이 단기 조정이 나왔었죠. 그래서 넷마블도 같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넷마블은 지금 당장에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상장하고 난 직후부터는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추가 상승은 충분히 있겠지만은 조심해보자. 그래서 하지만 이 종목을 지금 급하게
신규 접근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보유자분들은 우선은 홀딩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신규 접근할 수 있는 구간 자체는 라인상으로 거의 21선 근접하는 포인트고요. 한 15만 5천 원 정도 라인이 매력도가 좀 높은 구간이라 좀 판단을 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정 나올 때 그리고 상장하고 난 직후에 SK바이오팜 빠졌던 그런 그룹주들 빠졌던 것처럼 밀릴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천천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날인데요. 다날 오늘 출발 양호했습니다. 고가도 13%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긴 했는데 아직 양봉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언택트 이슈도 있고 학포게임즈 상장 이슈도 있고 이래저래 호재거리가 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14년도부터 살펴보자면 현 구간대 거의 6,000원 근접하는 구간대 한 5,000, 한 7,800원, 600원부터 해서 6,000원 정도 타입 구간이 고점 라인이 여러 번 형성이 됐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 자체가 약간의 조금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주가 상승이 좀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리적으로 약간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와서 5,000, 7,800원 라인이 보인다면 거기 고점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는 모습이에요. 역시나 추가 상승이 나와서 6,000원으로 돌파하면은 꼭 매도하셔야 되는 자리이고 또 하나 넷마블과 마찬가지로 이 종목을 신규 접근해서 따라 들어가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 구간대에서는 제발 보유자만의 관점으로 홀딩을 해주시고요. 그 외의 분들은 절대 추격 매도 하지 마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군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오늘 대형주들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코스피 1%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코스닥도 다시 좋은 흐름을 보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만큼 다른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고 이동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HLB예요. 자, HLB가 메디포럼 제약 인수 소식이 있었죠. 그럼 메디포럼 제약은 어떻게 되볼까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상한가.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 메디포럼 쪽은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고, HLB는 그냥, 사실 별다른 감흥은 없는 상황이에요. 이로 인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온다, 급하게 나온다, 그건 아니고, 그냥 회사 자체의 슈퍼리로 인한 상승 흐름을 타야겠죠. 얼마 전에 상한가 나왔던 이슈들을 비롯해서 추가적으로 이슈가 있기 때문에 HL 같은 경우는 현 구간대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자리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크게 본다면 바닥 확인하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상승 추세를 다시 한번 탈 것 같고 하는 중이고 이슈 맞으면은 다시 10만원대 위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HIB는 현 구간대에서는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은 종목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HIB는 관심을 가셔야 될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홀딩을 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급등이 이루어진다면 1차적으로 10만원대 이상을 봐야 되는 게 정상이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전고점 한 12만원까지도 충분히 열려있는 종목이에요. 크게 본다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현 구간대에서는 전고점 6월에 보여줬던 12만원대 정도를 맥스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수하신다면 9만원 아래가 가장 해피할 거고 한 10만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한 10% 정도의 수익은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삼성 HDI인데요. 전기차 배터리로 4분기 때 흑자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이슈가 있어요. 주가는 계속적인 상승 중에 있고 시장 안 좋았을 때 밀렸다 다시 한번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가 방향성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약간은 좀 죽어있던 모습에서 8월 들어서 약간 좀 늘어나는 모습, 시장이 또 안 좋은 것도 있고 매도세가 좀 강한 것도 있긴 하지만 조금은 다시 한번 잡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상승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가격 구간 자체는 이 구간이 나오긴 해요. 약간 더 내려왔을 때 한 44만원 정도 선이 그래도 매력도가
커지는 그런 좀 구간으로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구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수급상황 보시면은 외인이 좀 잡아주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주가 상승을 일으켰던 게 외인, 하락도 외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인이 매수하는 흐름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좀 운영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장도 꼭 체크하시고, 만약에 외인 하락이 나와서 다시 담아서 나온다면은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대응하시고, 반등 나오면 전고점 돌파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잘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은 한 번 더 체크해드릴게요. 44만 원 정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먼저 이주연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이 세 자릿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180%에 가까운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동일고벨트가 34%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유나이티드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터치하면서 60%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외의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가지 종목이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온 상황인데, 서현이 벌써 11% 이상의 수익권, 그리고 깨끗한 나라 5% 가깝게 현재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주연 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의 누적 수익률이 세 자릿수를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은 KNN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KNN 같은 경우는 방송사인데요. 홍정욱 관련 테마주로 지금 알려져 있고, 대선 테마들이 최근에 이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추천드렸던 이제 서현처럼 이제 미래통합당,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이제 당인데요. 이쪽에서의 그 40대 기술론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대통령 선거가 이제 1년하고 한 반개월 정도, 1년 반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한 3월 정도까지는 대선 테마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세가 우상향으로 돌리는 그런 종목들, 조정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KNN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물별로 대장주가 있는데, 홍정욱 전 의원의 대장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가져가신다면 아마 큰 수익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는 좀 대선 테마이기 때문에 좀 크게 잡았습니다. 한 4,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단기적인 추세에 꺾이면 일단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2,500원 정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뭐 정고점인 3,000원 부근 돌파 여부를 봐야 되겠지만, 저는 시간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돌파하고 4,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예상되고, 대선 테마 같은 경우는 보통 바닥권에서 약 한 10배까지 가는 종목들도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종목이 간다는 아니지만 못해도 한 5배에서 10배 사이 정도는 다들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시간을 길게 두시고 보시면 아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봉이든 일봉이든 조정이 나올 때, 내려올 때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김광만 자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이 95%를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단 S&T 모티브 17%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오면서 목표가 터치됐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LG화학 8% 이상, 그리고 카페24 0.14%의 상승을 가져갑니다. 현재 삼성물산이 11% 마이너스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최근 급등이 나왔던 만큼 좀 조정이 들어온 종목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가 분명히 터치가 가능한 종목으로 보이는데요. 김광만 자문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Y솔입니다. 일단 Y솔은 그 휴대폰용 소 필터 전문 생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5G 관련주로도 엮여 있어요. 하반기에 이제 5G 투자 또 재개로 인해서 이 관련된 그 휴대폰 통신 장비 부품주가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매수가는 대략 현재 자리에서 한 6,700원 정도, 800원 정도에서 조정률을 받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좀 중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한 매수가는 15,000원에서 한 12,000원 정도 이 사이에서 밀릴 때마다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단기 한 19,000원 정도로 잡아드리고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아드릴게요. 한 14,800원 정도 손절 라인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중기로 좀 모아가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솔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